국산 1호 가스터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곳은 창원에 있는 터빈 제작 공장. 가스터빈은 일반 금속이 견디기 힘든 1350도에 달하는 열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내열 합금 소재로 용광내에서 특수 제작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터빈은 보일러, 발전기와 더불어 화력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3대 핵심 설비 중 하나가 된다.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물레방아를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레방아가 전체가 터빈이라고 생각하고 물레방아 날개가 터빈 날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기가 갖고 있는 어떤 열적 에너지를 블레이드 터빈의 날개에 충격을 줘서 그 날개와 로타가 회전을 하게 되고 그 회전하는 그쪽에다가 연결 장치를 통해서 발전기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는 거죠. 터빈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뉘는데 전기의 방향을 회전 날개 쪽으로 바꿔주는 다이아프램, 길이 40m, 직경 1에서 1.5m의 회전축인 로터, 그리고 블레이드 또는 버켓이라 불리는 회전 날개. 이 세 가지가 2개 저압 터빈과 1개 고압 터빈에 장착되게 된다. 터빈 제작 기술은 최첨단 설비 기술로 전 세계적으로 터빈 제작 기술을 지닌 회사가 5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고온 고압을 견디는 내열 합금 성분 비율과 초정밀 가공법은 기업 비밀에 속한다. 가스터빈은 가스터빈을 통과하는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온도에 견딜 수 있는 쇠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질 자체를 초경합금으로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고, 두 번째는 브레이드 내부를 그 냉각 공기가 통과하도록 유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냉각 공기로 냉각을 시켜주고, 또 하나는 그 브레이드 표면에 그 코팅으로 열차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재의 온도가 약 600도 이하, 600도에서 800도 정도로 유지되게,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브레이드가 견디는 거죠. 터빈의 날개에 해당하는 블레이드는 크롬, 탄소 등 내열 합금 소재를 특수한 비율로 섞어 제작하게 되는데, 고압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와 저압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의 크기가 다르다. 고온 고압의 전기가 들어오는 고압 터빈에는 작은 블레이드가, 저온 저압의 전기가 들어오는 저압 터빈에는 좀 더 큰 블레이드가 장착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자동차에서 어디 가다가 충돌을 일으켰을 때 속도가 줄듯이 역시 터빈에서 전기 터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압에서 일단 한번 때렸기 때문에 압력도 낮아지고 온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압 터빈에 가면 버켓이 커져야 거기에 때리는 힘이 단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고압에서 나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압 터빈에서는 버켓이 전부 다 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를 장착하여 고정시키는 중심축인 로터는 3600rpm의 속도로 회전하게 된다. 때문에 오차범위 100분의 2mm 수준으로 정밀하게 제작하는데, 100분의 2mm면 머리카락 두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블레이드를 붙이려면은 로타라는 게 축이 직경이 한 1m 적게는 1m 또는 1m 50 정도 되는 축에다가 블레이드를 조립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블레이드를 잡아놓기 위해서는 항상 축이 항상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축의 샤프트는 직경이 작은 것을 샤프트라 이야기하고 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직경이 큰 것을 일반적으로 로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터빈의 날개인 블레이드로 잘 전달되도록 전기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이 다이아프램.
전체적인 공간을 형성해주는 아우터링에 스필 스트립이 들어가 증기가 누설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준다. 보통 터빈 하나에 다이아프램 30에서 40단이 들어가 터빈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동안 다이아프램은 전량 수입에 의존했는데 2000년 우리나라에서 신기술을 개발, 오히려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굴지의 발전 회사에 다이아프램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그 신기술이 바로 이 원심 주조 기술. 원심 주조 기술은 둥근 모양의 다이아프램을 만들 때 기존에 평평한 조각을 잘라서 만들던 것과는 달리 처음부터 원심력을 이용해 원형으로 주조하여 가공함으로써 다이아프램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린 첨단 공법이다. 원심 주조라는 것은 이제 원심력을 이용해 가지고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것인데, 그 원심 주조는 이제 원심 주조 금형을 만들어서 제품을 녹여진 이제 샘물을 부어서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제품은 기존에 이제 판재를 이제 잘라서 밴딩을 해서 용접을 하는, 이렇게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거기에 밴딩으로 인한 밴딩 응력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원심 주조는 그 제품 자체를 이제 링 형태로 이제 바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밴딩 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기계적 성질이라든지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경쟁력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힘으로 만든 1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이 완성되었다. 이 터빈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만 약 385억 원. 이제 이 가스터빈이 강원도 영월발전소에 설치되어 올해 11월부터 전기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창원에서 영월까지 영월발전소에 220톤에 달하는 터빈을 내륙으로 운송하는 데에는 도로상 제약이 많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항만과 육로를 혼합한 운송. 사실 그동안 대부분의 화력발전소가 바닷가에 위치해 터빈 운송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릉에서 영월까지는 트레일러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 터빈 무게만 220톤에 달하다 보니 출발부터 바퀴가 땅에 빠진다. 도로를 달리기 전 차량의 무게를 측정하는데 바퀴 한 축 한 축 측정해서 전체를 합산하게 된다. 터빈 무게에 트레일러 무게가 더해지니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온다. 이 중량으론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그 다짐 공사를 해가지고 스타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든가.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해준다 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거기 들어가면 그게 또 안 된다고. 그러면 그 공사를 하려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막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안 돼. 철판 까는 거는. 철판은 철판이 어디 있어 그게. 여기 가포장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땅이 가라앉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앞에 지금 그 차가 푹 빠지면 아무리 밀어도 안 올라가거든. 아니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고 시공사님들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왜 지금 우리가 모험을 해야 돼? 그래서 하는 얘기지.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안전. 강릉 안목항에서 영월까지 대관령을 넘는 장장 150km의 특급 수송 작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중량 자체가 화물 중량만 240톤 정도, 장비 무게 약 120톤, 전체 무게 약 400톤 정도가 국내 처음으로 시작하는 운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루트를 선택하는 게 최상의 루트였다고 판단이 돼서 선택했습니다. 출발 시간은 밤 12시. 교통량이 많은 낮 시간은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엄격한 교통 통제하에 운송하기로 했다. 출발을 앞두고 챙겨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각종 무전 장비에 교통 신호봉까지. 지도까지 그리며 작전을 짜는 모습이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한다. 드디어 트레일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트레일러 3대가 이어지는 기나긴 행렬. 앞뒤로 호위하는 차량까지 있어서 기나긴 행렬로 그야말로 장사진을 이룬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걸까? 시속 3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속도.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하다. 또 화물이 워낙 중량이고 이 중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될 수도 있고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여건상 그 우회도로를 국도로 택해서 운송을 하고 있는데 국도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걷는 정도의 속도로 그렇게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할 때 주의할 사항도 많다. 높이가 5m가 넘기 때문에 전깃줄을 만나면 장비를 동원해 전깃줄을 들어줘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터널이나 고가 아래를 지나갈 때에도 특수 상황이 벌어진다. 트레일러 높이를 조절해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를 밑으로 파내려가는 공사를 실시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도로를 바꾸는 특급 프로젝트인 셈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일기예보에도 없던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400톤의 차량이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차량 견인 장치마저 고장나고 만다. 영하 10도로 떨어진 강추위 속에서 마모된 견인 장비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 그리고 눈길 속에서 대관령을 오르기 위한 비상대열로 전환. 앞에서는 트레일러 2대가 동시에 끌어당길 준비를 하고 뒤에서는 공사 현장에서나 쓰이는 불도저가 등장했다. 근데 뒤에서는 저기 불도저가 미네요? 불도저가 밀어요? 네. 이게 저 벼르다가 미는 힘이 제일 좋거든. 앞에서는 2대의 트레일러가 끌고 뒤에서는 불도저가 미는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모습으로 그렇게 국산 1호 가스터빈이 대관령을 오르기 시작했다. 과연 이 험한 날씨 속에서 대관령을 무사히 오를 수 있을까? (2박 3일에) 걸친 특급 운송 프로젝트 중 가장 힘겹고 위험한 순간이다. 새벽이 되어 터빈이 무사히 동강을 건넜다. 마침내 영월 화력발전소에 도착한 국내 최초의 우리 기술로 만든 가스터빈.
11월 달 정도 되면 상급 운전이 개시가 됩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증가돼 가지고 전기가 조금 부족한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영월 천연가스 발전소가 시설 용량 약 90만 킬로와트입니다. 90만 킬로와트가 잘 돌아가서 우리나라 그 최대 전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